SK 하이닉스의 HBM 양산의 가장 중요한 국산 장비인 TC본더 공급업체인 한미반도체 독점 벤더 지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SK하이닉스의 HBM 서플라이 체인에 한화비전의 자회사인 한화 세미텍의 TC본더가 공급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측 기업의 주가가 요동을 쳤는데요. 그동안의 공급 구조를 보면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의 TC본더를 독점 공급해왔는데 덕분에 한미반도체의 주가는 23년에 2만원 정도에서부터 HBM 시장이 한창 시장에서 그로스와 기술 장벽을 인정해주는 2년여 동안 거의 20만원까지 갔으니까 10배 정도 오른 텐베거의 모습을 보여준 셈이죠. 이후에 주가는 엔드 유저인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의 가격 조정과 더불어서 10만원대까지 떨어졌는데요. 그 이후에 SK하이닉스의 TC본더 공급처 이원화 계획이 지속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결국 한화에서 이 물량을 수주를 일부 했고 한미반도체 독점 지위 상실 우려감으로 주가는 6만원까지도 떨어졌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부분은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활용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인데요.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한미반도체와 SK하이닉스 직원 간의 대화를 보면 SK하이닉스 TC본더 이원화 방향에 한미반도체 회장이 불만을 가지고 AS를 위해서 SK하이닉스에 보내는 인력들을 모두 철수시켰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로 공급하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한화비전의 주가가 오히려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한미반도체 곽동신 회장의 입장도 저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한미반도체는 하나세미텍의 기술 유출과 특허 침해로 소송을 제기를 한 상태이고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트너사인 SK하이닉스가 한화의 제품을 받아 쓴 것인데요. 공급 가격 측면에서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한화에서 공급한 TC본더 공급 대수는 총 12대 정도 있고 금액은 총 410억 원으로 한 대당 35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죠. 한미에서 공급한 TC본더의 공급가는 30억 정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한미가 8년 동안 하이닉스에 공급하면서 가격을 한 번도 올린 적이 없다고 보도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신규 벤더에게 더 높은 단가를 쳐준 부분도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한미 측에서는 공급 가격 인상과 무료 AS 제공을 유상으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계약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 날인 4월 18일까지 나온 뉴스를 종합을 해본다면 SK하이닉스는 한미와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고 아직까지 동맹이 깨지지 않았다는 방향으로 언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4월 중으로 SK하이닉스의 TC본더 추가 발주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때 어디가 이 물량을 얼마나 가져가는지가 시장 분위기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양사의 입장이 굉장히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요. SK하이닉스는 TC본더 공급 벤더사를 늘려서 독점 벤더의 지위를 깨고 공급 단가를 장기적으로 낮추고 싶은 전략일 것이고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현재 하이닉스 외에도 마이크론이나 중국의 반도체 업체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벤더 이원화를 통해서 발주 물량을 줄인다면 다른 고객사 향으로 물량을 늘려서 대응할 계획일 겁니다. 잠깐 HBM 양산업체의 입장에서 이 TC본더라는 제품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유를 생산 프로세스 측면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죠. TC본더는 일반적인 다이본더와는 기술적인 수준이 전혀 다릅니다. 반도체 칩과 인터포저를 고온 고압의 환경에서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접합을 하는 장비인데요. 특히 HBM처럼 스택 다이 구조에서는 얼라이먼트 정밀도가 2마이크로미터 내외 이하여야 하고 온도 제어 측면에서도 2도 내외의 균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압착 압력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특정 로드 범위 내에 균일한 압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맞아 떨어져야 정상적인 HBM의 생산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기계적인 본딩 장비가 아니라 정밀과학 시스템, 피드백 제어, 그리고 열과 압력의 균일화된 설계까지 복합적인 메카트로닉스의 기술이 필요한 기술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장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강점을 가지는 이유는 장비 자체의 성능뿐만 아니라 고객사 공정에 맞춰서 설계 커스터마이징을 유연하게 지원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중국과 유럽 장비 업체들이 따라오기 어려운 영역이죠.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독점 벤더를 한미반도체에서 계속해서 이어왔지 않을까 싶은데요. HBM 양산의 TC 본더가 필수적인 장비이다 보니까 결국 TC 본더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HBM 양산 캐파가 결정이 난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SK 하이닉스는 2025년까지 연간 HBM 생산량을 2.5배에서 3배 정도까지 확장할 계획을 발표를 했고, 마이크론은 2024년 하반기부터 HBM3E 양산을 시작하고 삼성과 하이닉스를 따라잡기 위해서 공격적인 캐파 확장을 발표를 한 상황이죠. 게다가 중국 업체들인 양쯔 메모리나 CXMT 등도 HBM 유사 D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TC 본더를 한미 반도체에게 단독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작년에 약 40대 정도를 발주를 했는데 올해 4월까지 이미 작년 발주 물량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와의 HBM 경쟁에서 가장 점유율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증설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 가동을 목표로 싱가포르에 1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도 발표를 했죠. 어쩌면 한미반도체에서는 마이크론의 공격적인 증설과 중국 업체들이 계속해서 TC 본더 수주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SK 하이닉스에게 강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3사의 HBM 캐파 전망치를 본다면 24년에는 웨이퍼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월 10만 개의 수준에서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으로 하반기에 30만 수준까지 확대가 됐고, 이를 성장률 측면에서 보자면 숫자가 200% 넘게 성장한 수준이죠. 지금부터도 계속해서 3사의 공격적인 캐파 확대를 하면서 HBM 생산량 자체는 늘어날 테지만 지금까지의 성장률보다는 조금 더 완만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5년 말에 약 40만 개의 웨이퍼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은 25년도 정도의 기대치를 당겨서 주가에 반영을 했을 테니까 작년 주가가 이 때문에 많이 올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지금 무엇보다도 한미반도체와 하나비전의 주가의 가장 민감한 포인트는 SK 하이닉스 물량을 얼마나 뺏고 뺏기느냐 하는 부분일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미반도체가 이 정도의 지위까지 왔다는 점만 해도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은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이고, SK 하이닉스 물량을 하나비전의 일부 뺏겼다는 이유로 주가가 급락한다면 그런 구간에서는 한미반도체를 매수를 해보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매도하는 전략만 반복적으로 한다면 꽤 좋은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HBM 시장의 성장의 기울기가 과거보다 다소 완만해지는 시기이다 보니까 한미반도체의 입장에서는 주가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그리기는 쉽지 않을 수가 있겠고, 이를 활용한다면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전략이 승산이 높을 수가 있겠죠. 하나비전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SK 하이닉스의 물량을 받고 또 다른 고객사로 물량이 확대가 될 수 있다면 중장기적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은 이어질 수 있겠다 싶습니다. 지금까지 퇴근은 몰빵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